한의학 입문 제1장 한의학의 음양 오행학설 한의학을 이해하려면 한의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음양과 오행은 독립적이면서 연관된 개념으로서 음양은 대립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일체 사물을 둘로 객관한 것이고 오행은 만물 속에 속성과 상호 연관을 귀납한 것이다. 음양은 고대 철학으로서 구체적 개념이었다. 애초에는 대상과 햇빛의 관계를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기후의 한서, 방위의 상하 좌우 내외 운동의 조동과 안정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황제내경 소문 음양응상대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상하이고 음과 양은 혈기의 남녀이다. 좌와 우는 음양의 도로이고 수화는 음양의 징조이다. 음양은 만물의 시작이다. 동시에 사물의 음양은 상대적이다. 낮이 양이면 밤은 음이다. 나아가 정오 이전과 정오 이후를 말하면 정오 이전은 양중지양이고 정오 이후는 양중지음이다. 자정 이전과 자정 이후를 말하면 자정 이전은 음중지음이고 자정 이후는 음중지양이다. 이렇게 음양 중에 다시 음양이 구별된다. 우주의 모든 사물이 음과 양으로 개괄될 수 있고 모든 사물의 내부 역시도 음과 양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음과 양으로 구별된 어느 한쪽에서 다시 음과 양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물이 대립하는 동시에 연관을 맺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서 황제내경 소문 음양이함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음양이라는 것은 헤아려서 10가지를 들 수 있으면 미루어 100가지를 알 수 있고 헤아려서 1000가지를 들 수 있으면 미루어 10,000가지를 알 수 있다. 만보다 커지면 다 헤아려 들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요령은 마찬가지다. 장과 부를 구분하면 오장은 이 표면에 속하여 편이 이 안쪽에 속하여 전기를 갈무리할 뿐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음이고 육부는 표에 속하여 수곡을 전화할 뿐 갈무리 못하기 때문에 양이다. 오장 중에도 각기 음양 구별이 있다. 심과 폐는 상부에 자리함으로 양이고 간과 비와 신은 하부에 자리함으로 음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각 장부에 대해서도 음과 양이 있다. 심에는 심음과 심양이 있고 신에는 신음과 신양이 있는 것이다. 음과 양이 분리되면 생명은 정지된다. 그래서 황제내경 소문 음양응상대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음이 포용하여 양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야 정신이 이에 다스려진다. 음과 양이 떨어져 갈라지면 전기가 끊어진다. 천인상응 천은 자연환경을 말하고 이는 인체를 말한다. 천인상응이란 인체가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계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봄에 싸늘하거나 겨울에 따뜻하거나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기후변화나 차고 습한 지역 등의 환경 변화는 어느 것이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는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건강하다. 사람들은 음양소장의 이치로 자연환경과 기후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 음양사시의 변화가 만물이 생장수장의 변화를 겪게 하는 근본적 법칙임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변화에 순종해야 한다. 인체의 병리적 변화. 인체의 내외, 표리, 상하, 각 부위의 물질과 물질, 기능과 기능, 기능과 물질 사이에는 상대적인 음양의 협조가 유지되어야 정상적 생리활동이 가능하다. 질병은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생긴 것이다. 음과 양은 서로에게 뿌리가 되고 서로에게 작용하며 서로 제약하고 서로 소장한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질병이 발생한다. 질병의 발생은 정기와 사기 두 방면과 관련이 있다. 정기는 유기체의 전체적 구조와 기능으로서 인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기는 질병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을 지칭한다. 정기와 사기 모두 속성이 음양으로 구분된다. 정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정기는 음기와 양기로 되어 있다. 사기는 음사와 양사로 되어 있다. 요금의 사기 가운데 요금이란 무엇이냐? 외인성 사기로서 외감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풍한 서습 조화의 6종 사기를 말한다. 요금의 사기 가운데 한과 습은 음사이고 풍서열화 조는 양사이다. 질병이란 사기와 정계 투쟁에 의해 음양의 편성 또는 편쇠가 초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질병의 병리적 변화가 아무리 복잡해도 음양의 편성과 편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행의 개념. 오행이란 5가지 물질의 운동으로서 음양학설의 연속이다. 상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수와 화는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재료이고 금과 목은 백성들을 일으키고 성취시키는 재료이고 토는 만물이 바탕을 삼아 자라나는 재료이다. 이것들은 사람을 위해 쓰인다. 이들을 불가결한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오제라 불렀다. 오행학설은 이러한 오제설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의 운동과 변화의 형식으로서 의미가 확장된다. 아도낙서의 수리론이 도입됨에 따라 오제는 상생상극의 관계를 부여받는다. 이런 관계는 사물 간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데 이용된다. 오제에서 기원한 오행은 오제 자체를 초월하여 보편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목의 특성은 목왈곡직이라 하여 곡직이라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곧게 뻗으면서 상부와 외부로 펼쳐진다. 때문에 생장, 승발, 조달의 기능이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화의 특성은 화왈염상이라고 하여 화가 온열 상승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온열 승등의 작용을 하는 사물은 화이다.
토의 특성을 보면 토월 가색이라고 하여 가색은 토의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생화, 승제, 수납의 작용을 토로 보는 것이다. 금의 특성을 보면 금왈 종혁이라고 하여 변혁을 뜻한다. 청결, 숙강, 수렴 등의 작용이 금이다. 수의 특성을 보면 수월 윤하라 하여 자윤과 하양의 특성을 수로 본다. 오행의 연역과 괴류를 보자. 오행설은 오행의 특성으로 사물의 오행 속성을 연역하고 괴류하는 것이다. 사물의 오행 속성은 목과 토금수 자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의 성질과 작용을 오행의 특성에 유비하여 사물의 오행 속성을 도출한다. 방위를 오행에 배속하면 해가 뜨는 동방은 목에 승발하는 속성과 유사하므로 목이다. 남방의 염렬은 화의 특성과 유사하므로 화다. 중앙은 땅이 두툼하고 축축하여 토에 자양하는 속성과 유사하므로 토다. 해지는 서방은 금에 숙강하는 특성과 유사하므로 금이다. 북방의 한랭은 수의 특성과 유사하므로 수다. 오장으로 말하면 목은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며 지엽이 강인하게 뻗어나가므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간을 목으로 보는 것이다. 화는 성질이 뜨거워서 염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심장으로 본다. 토는 성질이 도노하여 만물을 화생하므로 비장을 토로 본다. 금은 청숙 수렴하므로 폐를 금으로 본다. 수는 윤하하여 한윤 하행하므로 신장을 수로 본다. 사물의 오행 특성은 비류 취상의 방법 외에 연역을 통해 연속적으로 파악된다. 간은 목에 속하므로 간주근과 간계규어 목의 근과 목을 역시 목에 귀속시킨다. 근육과 눈을 목에 귀속시킨다. 심은 화에 속하므로 맥과 설도 화에 귀속된다. 혀도 화에 귀속된다. 비는 토에 속하므로 육과 구, 입도 토에 속한다. 피모와 비, 코는 금에 역시 속한다. 신장은 수에 속하므로 물과 이, 귀, 이음 역시 수에 속한다. 이상을 통해 동류의 사물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동방은 풍을 낳고, 풍은 목을 낳고, 목은 산미를 낳고, 산미는 간을 낳고, 간은 근을 낳고. 이렇게 자연의 온갖 변화를 오행으로 귀납할 수 있듯이 인체 역시도 오장을 핵으로 하는 5개의 생리적, 병리적 계통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천인상응인 것이다. 제2장 장상학설. 장상학설은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적, 병리적 현상을 관찰하여 각 장부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변화 및 장부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밝히는데 양생을 인도하는 의의를 갖는다. 장상의 장은
인체 속에 감춰진 장을 가리키고 쌍은 외부에 드러나는 표현을 가리킨다. 장상학설은 장부를 기초로 한다. 장부는 뇌장의 총칭으로서 뇌장은 생리적 특징에 따라 장부, 기양집으로 나뉜다. 장은 심폐비간신으로서 오장이다. 부는 담, 위, 소장, 대장, 방광, 삼초로 육부이다. 기양지부는 뇌, 수, 골맥, 담, 여자포이다. 오장의 공통 특징은 전기의 화생과 저장이다. 때문에 잘 허해진다. 육부의 특징은 음식물의 수성과 전화이다. 때문에 쉽게 실해진다. 기양지부는 부이긴 한데 육부와 달리 직접적으로 수국과 접촉하지 않고 장처럼 전기를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장과 부의 구별은 생리적 기능의 설명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구체적 의의를 지닌다. 진단적으로 보았을 때 장병은 허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부병은 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치료에 있어서도 장이 실하면 짝이 되는 부를 사하고 부가 허하면 짝이 되는 장을 보하는 방법이 쓰인다. 장상학설은 세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첫째, 고대의 해부학적 지식은 형태학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에 대한 관찰이다. 피부에 한기를 받아서 감모에 걸리면 코막힘, 콧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피부와 코, 폐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반복적인 임상 경험이다. 병리적 현상과 치료 반응을 관찰하며 인체의 특정 기능에 대한 분석과 반증이 이루어졌다. 눈병은 간을 치료하여 낫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간은 눈으로 공규를 염이라는 인식이 도출된 것이다. 또 신을 보하는 약이나 음식을 먹고서 부러진 뼈가 빨리 붙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신의 전기에는 골격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주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장상학설은 오장 중심의 정체관에 있다. 오장은 음이 되고 음부는 양이 되어 한 장과 한 부가 음양으로 표리를 이룬다. 하나의 장과 부가 표리관계로 맺어지는 근거는 경락이 음양으로 짝지어져 순행한다는 점과 경락이 장부와 속락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4장 기혈진액. 기혈진액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장부, 경락 등 조직과 기관들이 생리활동을 지속하는 바탕이 된다. 기는 움직이고 매우 강한 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혈은 일반적 혈액을 가리킨다. 진액은 몸 전체의 모든 수액을 가리킨다. 기와 혈과 진액의 상대적 특성을 음양으로 보면 기는 추동하여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므로 양이다. 혈과 진액은 액체이며
우리 몸을 좌양함으로 의미다. 기의 생리기능. 기의 생리기능은 5방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추동이다. 기는 활력이 강한 정밀로운 요소로서 인체의 생장, 발육, 장부, 경락 등의 생리활동, 혈의 생성과 운화, 진액의 생성, 수포 및 배설 등등의 방면에서 작용을 격발한다. 기의 발생이 줄어들거나 기의 추동과 격발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발육에 영향을 준다. 또는 장부, 경락 등의 생리활동이 약화된다. 둘째, 따뜻하게 비추는 작용이다. 체온은 기의 온후 작용에 의해 유지된다. 각 장부와 경락 등도 기의 온후 작용이 있어야 정상적 생리활동을 지속한다. 혈과 진액 같은 액체 상태의 요소들도 기의 온후 작용이 있어야 운행을 지속한다. 온후 작용이 어그러지면 추위를 탄다. 셋째, 방어작용.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은 매우 복잡하여 기, 혈, 진액과 장부, 경락 등의 협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의 방어작용은 온몸의 체표에서 외사의 침입을 막는다. 넷째, 고섭작용. 주로 혈이나 진액처럼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혈액을 고섭함으로써 혈액이 경락을 따라 순행하여 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다. 땀, 소변, 타액, 의액, 장액, 정액 등을 고섭함으로써 분비와 배설의 양을 조절한다. 기의 고섭 작용이 약해지면 몸 안의 체액이 대량으로 빠져나간다. 기가 혈을 고섭하지 못하면 각종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 기가 진액을 고섭하지 못하면 땀과 오줌이 많아지고 소변을 참지 못한다. 기가 정을 고섭하지 못하면 유정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섯째, 기화작용이다. 기의 운동에 의해 산생되는 여러 변화를 말한다. 정기혈 각각의 신진대사, 상호 전화가 그것이다. 기혈 진액은 모두 음식물을 소화하여 수곡의 전기로 만든 후에 다시 기혈 진액으로 생성된다. 진액은 대사와 전화를 거치면 땀과 소변이 되며 음식물은 소화와 흡수를 거치면 그 찌꺼기가 조박으로 변한다. 이들은 모두 기화작용의 실리이다. 기화작용이 어긋나면 기혈 진액에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 땀과 소변, 대변의 배설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기화의 과정은 체내 여러 요소의 대사 과정인 동시에 물질과 에너지의 전화 과정이다. 이상의 5가지 기능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생명 활동에서 불가결한 요소들로서 서로 협조한다. 기의 분포와 분류. 인체의 기는 신의 정기, 비위, 운화로부터 오는 수곡의 전기, 폐로 들어오는 전기를 바탕으로 이들의 종합적 작용 하에 생성되어 온몸을 채운다. 인체의 기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데 구성 요소와 분포 위치 및 기능의 특성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원기 또는 진기는
인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로서 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신의 갈물이 되는 정기를 주체로 신중정기에 의지하여 화생된다. 이것은 부모의 선천지정을 바탕으로 후천수곡의 정기에 의해 길러진다. 3초를 통과하여 전신을 유행한다. 안으로는 장부에 이르고 밖으로는 피부와 살갗에 이르기까지 3초가 내는 길을 통과한다. 기의 운동과 운동 형식. 기의 운동을 기기라 한다. 기의 운동 형식은 다양하지만 승강, 출입의 4가지 형식이다. 인체의 장부와 경락 등 조직과 기관들은 모두 기의 승강, 출입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의 승강, 출입은 인체 생명 활동의 기본이다. 기의 승강이 멈추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 기의 승강, 출입 운동은 인체 부위의 생리활동을 주동하고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장부, 경락 등의 생리활동 중에 드러난다. 폐의 호흡 기능으로 보면 호기는 출이고 흡기는 입이고 선발은 승이고 숙강은 강이다. 비위와 장의 소화 기능은 비주 승청, 위주 강탁으로서 소화 흡수 수포 배설의 전 과정이 개괄된다. 인체 소액의 대사는 폐의 선발과 숙강, 비위의 운화와 수포, 신의 기화와 흡청 배탁으로서 과정이 개괄된다. 때문에 인체의 각종 기의 승강 출입으로 표현된다. 기의 승강과 출입은 대립과 통일의 모순적 운동이다. 각각의 생리활동 모두 승강 출입을 갖추고는 있으나 각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예를 들어 간과 비는 승을 주관하고 폐와 위는 강을 주관한다. 기의 승강 출입 운동 사이의 협조와 평형을 기기 조창이라 하며 승강 출입의 평형이 어긋난 병리 상태를 기기실조라 한다. 기기실조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원인으로 기의 승강 출입이 막힌 것을 기기불창이라 한다. 어떤 부위에서 기가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을 기체라 한다. 기의 상승이 지나치거나 하강이 부족한 것을 기역이라 한다. 기의 상승이 부족하고 하강이 지나친 것을 기함이라 한다. 기가 안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기탈이라 한다. 기가 밖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안에만 뭉치는 것을 기결, 기울이라 한다. 심하면 기폐라 한다. 기의 승강 출입 운동은 국소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규율이 있고 협조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종기, 가슴에 쌓인 기로서 종기가 쌓여있는 장소를 기해라 하며 전중이라고도 한다. 종기는 폐가 흡입한 청기와 비위가 운화한 음식 중에 수곡 전기가 결합되어 생성된다. 폐의 호흡과 장부 운화 기능의 정상 여부는 직접적으로 종기의 성쇠에 영향을 준다. 종기는 가슴에 쌓였다가 심폐의 맥으로 흘러간다.
종기의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기도로 가서 호흡을 운행한다. 대화, 발성, 호흡의 강약은 종기의 성세와 관련이 있다. 둘째, 심맥으로 올라가 기혈을 운행시킨다. 기혈의 운행, 몸의 체온과 활동력, 보고 듣기, 심박 등의 강약과 조절 등 역시 종기와 관련이 있다. 영기, 혈과 함께 흐르는 맥관 내의 영양을 도와주므로 영기라 한다. 혈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종종 영혈로 부른다. 영기는 위기에 상대적으로 말한 것으로서 음의 속감으로 영음이라고도 한다. 영기는 주로 비위의 운화에 의해 만들어진 수곡의 전기를 바탕으로 수곡의 전기 가운데 정화에 의해 생성된다. 영기는 혈맥 중에 분포되어 혈액의 구성 성분을 이루어 상하로 맥을 따라 전신을 운영한다. 영기의 생리 기능은 영양과 화생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수곡의 정미로운 기운 중에서 더욱 정화된 것이 영혈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것은 장부, 경락 등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동시에 피를 구성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위기, 맥관의 외부를 운행하는 기로서 영기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양의 속감으로 위양이라 한다. 위기는 주로 수곡의 전기로부터 화생한 것인데 사납고 빠르며 잘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동성이 강하다. 맥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피부와 분육 사이를 운행하며 황막에서 덮여져서 가슴과 배로 흩어진다. 위기의 생리 기능은 세 가지다. 첫째, 치표를 보호하며 사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장부와 피육, 피모 등을 따뜻하게 한다. 셋째, 피부에 열고 닫히는 것과 땀의 배설 등을 조절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영위의 기는 나뉘어 안팎을 담당하는데 서로 협조하여 운행하면서 인체의 생리 요구와 방어 기능을 유지한다. 영위가 조화를 이루면 춥고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거나 혹은 많이 나게 되며 낮에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등 면역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 장부의 기와 경락의 기가 있다. 장부의 기와 경락의 기는 원기가 어느 한 장부나 경락에 분포되어 형성되므로 원기의 일부이다. 이외에 기의 명칭은 다양하다. 질병을 일으키는 기운을 사기라 하고 반대를 정기라 한다. 체내의 비정상적인 수액을 수기라 하고 한약의 한열, 운량 네 가지 성질을 사기라 한다. 그 가운데는 물질에 가깝거나 기능에 가까운 것, 또 기후를 가리키는 것 등이 있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물질로서의 기와 의미상 차이가 있다. 혈의 기본 개념. 혈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 중의 하나로 영양하고 자윤하는 기능이 강하다. 맥을 통해 운행되어야 하며 만약 혈이 맥 밖으로 넘쳐나면 출혈이 된다. 경을 이탈한 혈이라 할 수 있다. 맥은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혈부라고도 부른다. 1. 혈의 생성. 혈은 주로 영기와 진액으로 만들어진다. 영기와 진액은 모두 섭취한 음식물이 비와 위의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생성된 수곡의 정미이다. 때문에 비와 위가 기혈을 생화하는 근원이다.
비위운화 기능은 혈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영양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오래도록 비위의 운화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혈액의 생성에 영향이 미쳐 혈허의 병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외에 정과 혈 사이에는 서로 길러주고 전화하는 관계가 있다. 정은 신에 저장되고 혈은 간에 저장되는데 신의 전기가 충만하면 간이 자양을 받아 혈이 잘 만들어지고 간에 저장된 혈의 양이 충만하면 신이 정을 저장할 수 있다. 이 혈의 기능, 혈은 맥속을 쉬지 않고 운행하여 온몸의 각 장부에 영향을 주고 자윤함으로써 전체적 생리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윤택하며 피부가 팽만하면서 모발에 윤기가 있고 감각과 운동이 영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혈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소모되어 혈의 기능이 약해지면 전신이나 국부에 혈허의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아찔하고 눈이 찜찜하고 얼굴빛이 창백하고 모발이 건조해지고 살이 마른다. 진액의 기본 개념. 진액은 우리 몸 전체의 정상적 수액의 총칭으로 각 조직기관 내의 수액과 정상적 분비물을 포괄한다. 기나 혈과 함께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진과 액은 똑같이 수액에 속하는데 모두 음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비위의 운화 기능에 의해 생성된다. 진과 액은 그 성상과 기능 및 분포 부위가 같지 않아 일정한 구별이 있다. 성질이 가볍고 투명하며 쉽게 흘러다녀 피부 기육과 공규로 퍼지며 혈맥으로 들어가 자윤작용을 하는 것을 진이라 한다. 성질이 진하며 유동성이 작고 골절, 장부, 뇌수 등으로 들어가 적시고 자양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액이라 한다. 진과 액은 서로 전화하기 때문에 병증된다. 단 상진과 탈액의 병리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는 변증 논치를 시행함에 있어 더욱 구별해야 한다. 진액의 생성, 수포, 배설. 진액의 생성은 음식물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위의 작용과 수곡의 정미에서 청탁을 분별하여 맑은 것을 비로 수포하는 소장의 작용을 거쳐 이루어진다. 진액의 수포와 배설은 비의 운화, 폐의 선발과 숙각 및 신의 기화 작용을 거친 후 삼초를 통하여 전신으로 수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비가 진액을 수포하는 작용이 바로 위를 위해 진액을 돌림이다. 그런 다음에 비는 경맥을 통해 진액을 사방으로 관계하는 한편 진액을 폐로 올려 보낸다.